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사진 하나를 조금 더 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재료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버려져 있는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를 떼서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단 오브제가 탄생했는데요. 그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의 부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이후 1990년대 영국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3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예술가적 상상력과 독창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필요한 덕목이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전에 한 전문가도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루는 것은 정보가 없는 것과도 같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관찰력과 그것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 그런 관점에서 당잠사가 여러분께 영감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미증시 보시죠. 미국은 예상보다 낮은 CPI, PPI가 공개되자 그 이후 연일 환호하는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광복절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과 간밤 이틀분의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됐으나 그것을 다 소화해 나가면서 이 낙폭을 뛰어넘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간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좀 어두웠는데요. 중국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해 보시죠. 7월 중국 실물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고 전월 수준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괜찮은가라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 원자재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WTI는 이제 9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물가 우려 완화하는 재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경기 회복력이 정말 가능한 건가라는 의심을 자극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재의 반응으로도 그리고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흐름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특히 구리 등의 비철금속까지 손잡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원자재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시면 2020년 팬데믹 쇼크 초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죠. 전월 대비했을 때 갭 차이가 크게 마이너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진 않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 성장 둔화, 미국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석유의 15% 정도를 소비하고요. 구리의 절반 정도를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성장이 둔화된다면 이것은 다시 원자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간밤 히트맵 상황에서 미증시 에너지 섹터가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전일께 좀 잘못 나왔네요. 전일은 모두 섹터 상승률 상승세를 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만 이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가면서 성장주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원자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슈 업데이트하기 앞서서 이제 성장주의 강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는 큰 굵직한 매크로 경제 지표 발표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일단 시장 큰 충격을 줄 만한 부분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도랠리의 힘을 더 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잭슨홀 미팅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여부는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이슈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돌발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슈 업데이트 해볼 텐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예상했다시피 하원도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서명만 하게 되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사실 그 내용들은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체크 포인트로 두 가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전기차 등등의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대표적인 종목 퍼스트솔라가 그 전고점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수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그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더 고려해봐야 할 포인트, 미국상 인정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한 법안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 이것이죠. 미국 안으로 공장 다 지어라 하고 우리나라에게도 동맹국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가급적이면 쓰지 못하도록 순차적으로 좀 이 법안도 같이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이 인플레 감축 법안 공개됐을 때 바로 이 부분도 체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기업 이 세금으로 인해서 걷어들이겠다는 것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EPS 변화 예측표를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타격도가 한 1%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크 기업 성장주 위주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점도 감안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유럽 사회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료, 기름 가격, 가스 가격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폭탄으로 걱정인데 이쪽에서는 비가 안 내린다고 전해지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처음으로 유럽에서는 가뭄 주의 경보를 공식화했습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 물도 씨가 말라들고 있습니다. 생명선이라고 하는 라인강 상황 함께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라인강이 보통 수위가 한 200, 300 정도 유지하는데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경제 생명선이라고 일컬어지는 라인인데요. 화물선 운항이 막힐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라인강을 통해서 일명 바지선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통해서 연료나 화학, 종이, 곡물 등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질이 빚어지면 물류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위기감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 보면 냉각수가 부족한 상황, 냉각수가 필요한 원전, 철강, 화학공장 가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8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 주말 사이에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원전 이슈가 많이 들리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우리 시장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정리해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상황이 좀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펄프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재미로 한번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태조이방원이라는 핫 키워드 관련 섹터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역사적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죠. 정말 종이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태종 이방원이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18년에 이 비슷한 사태가 있어서 당시에 레포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신한금투에서 발간한 레포트였는데요. 2018년도에 발간된 레포트입니다. 독일 라인강 수위와 한국의 화학주. 한국의 화학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사 이익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화학사의 매출이 감소를 했고 상대적으로 이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차질 우려감이 유럽 쪽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수혜 기대감 가졌었던 것이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방 수요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레포트 그대로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냉각수 고온 현상,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석탄 발전소 가동률 하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전량 추가 감소로 전력비 상승, 그러면 에너지 대란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유럽 쪽의 한정 이슈입니다만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확장해 나가야 할 키워드가 보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리도 알루미늄도 지금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12일에는 그 차트, 재고 차트를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쓰면 보조금 중단키로 했고 그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예상입니다. 기업별로는 이 우려감을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수혜 기업과 피해 기업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좀 찾아가셔야겠습니다. 그때 같이 말씀드린 예시로 고려아연이나 포스코케미칼 등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내재화가 가능한 기업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코 기업에 대해서 합병 이슈가 있어서 다음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의 원포인트 정리 그 내용 가운데 하나도 이 상사기업이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기업 내에서 에너지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방금 화면은 좀 잘못됐는데 6월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쉬는 동안 좀 공시가 나온 내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에너지 내년 1월 합병 예정일이라는 부분을 공식화했습니다. LNG 사업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라는 보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상사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수혜 예상된다라는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2분기 껑충 뛰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좋았고요. 포스코 에너지의 주요 사업도 쭉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합병 비율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료 옮겨서 시장에 대한 투자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